시청자 여러분, 평화철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철도 매주 화요 1인 시위 자리입니다. 미 대사관 건너편 세종대왕상 앞입니다. 오늘은 예벽 해군 제독 이병록 선생을 미 대사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해군 제독 입장에서 볼 때 한미 군사훈련이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남북관계, 남북철도를 가로막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군인 출신 전문가로부터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어제부터 시작됐나요? 19일까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게 동그라미 가입표 OX형의 문제가 아니다. 네.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면 전혀 필요 없다. 네. OX형의 문제가 아니고 네. 어떤 훈련은 필요하고 어떤 훈련은 필요하지 않다. 그것을 구별해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구별해 하는 이유는 더 높은 국익 차원에서는 우리가 남북 교류를 하고 평화 통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원을 봐야 되지만, 또 군 입장에서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은 전비태세가 떨어진 측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상급 부대에서는 지휘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네. 상황 훈련을 안 해보면 나중에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네. 그걸 반드시 선배를 해가지고, 네.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거 없겠지만은 크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늦추거나 연기하거나 축사하거나 그래도 되고, 네. 네. 필요한 것은 필요한 사람만 모여서 네. 해보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훈련에 대한 이런 농담이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쌍방 훈련을 하는데, 네. 훈련 판정관이 다리에다가 폭파됐음 하고 써놨어요. 네. 그럼 그것을 써놓은 이유는 다리가 폭파됐으면은 도하 훈련을 해라는 소린데, 네.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한 무리의 이제 군대가 오더니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그냥 다리를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판정관이 뛰어가서 봤더니 도하 중이라는 편말을 들고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실제 훈련 측면에서는 아니지만은, 네. 이것은 절차 모의 연습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리를 이었다 가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 한미 연합연습도 연합사와 아니면 우리 합참 간에 어떤 그런 네. 가정을 놓고 훈련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이면은 당신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느냐, 네네. 이런 상황이면 당신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느냐, 그것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제독 말씀은 남북관계 개선, 남북철도 연결, 이게 사실은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보다 더 중요하긴 한데 훈련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공격형 훈련이란 말이에요. 일상적인 방어훈련입니까? 아니 근데 예. 군대에서 공격 방어라고 이분법을 하는 그 자체도 무의미한 거예요. 방어가 공격이고 공격이 방어인 것이고, 네네네. 그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방어인 것이고, 저기 하는 것은 무조건 공격인 것이지. 예. 그래서 방어훈련 따로 공격훈련 따로 구분한다는 것도 좀.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지금 1년에 두 차례 3월달, 8월달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있잖아요. 대규모로 있어 왔는데, 그 외에도 일상적인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상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죠. 예. 그거는 인민군도 마찬가지죠.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중국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굳이 3월달에 퀴즈를 좁으나 8월달에 얼지 프리데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5027이나 5029 이 전쟁 작전 계획에 입각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 점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먼저 적이 공격을 한다. 예. 그럼 방어를 하다가 공세로 전환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군인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훈련은 방어와 공격의 구분이 따로 없는 것이고, 예. 학생이 공부를 하듯이 군인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 훈련이 연간 계획에 있다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훈련인지, 예. 얼마 전에 동해에서도 뚫렸지만은 그렇게 해안과 철책선에 병력을 다 풀어놓고 예. 실지 건재부대로 집결해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는 부대가 해병 1사단 외에는 대부분 다 그 경기에 투입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규모
훈련이나 연습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예, 것은 예. 약간 도상이나 가상이나 예. 모의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연합 지휘소 이름으로 그저 훈련한다는데 그 지휘소 훈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지휘소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그 대항군을 식별을 뽑아내 가지고 네. 대항군이 적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군하고 서로 컴퓨터상에 하면은 컴퓨터상에서 컴퓨터상에서 뭐 이렇게 뚫렸으면은 막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예. 약한 곳 있으면 뚫어야 되고 이런 예. 훈련을 하는 거고 예예. 저 지휘소에서는 이 예. 상황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예예예. 그다음에 전략적 대화 SC 차원에서 이것은 정부와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고 예예. 우리가 외교부에다가는 어떤 협조를 구할 것이고 예예. 그런 그 가상 모의 토론 회의 뭐 이런 훈련이지 예예예. 뭐 소총 뭐 이렇게 소대 중대가 무슨 움직이고 뭐 분대 돌격 훈련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야외 기동 훈련은 요번에 빠졌다 이거죠. 근데 야외 기동 훈련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아까 말한 해안 경계, 철책 경계 다 있고 예.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장소 서울에 탱크 열대 지나가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실제 그 대규모 야외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예. 그것도 어차피 절차 훈련 일개 부대만 차출해 가지고 예. 뭐 지형을 한번 숙달한다든지 예. 서로 연합을 하는데 절차를 한번 숙달하든지 하는 거지 예. 어차피 대규모 기동 연습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예. 아니 국민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사단급 부대가 이동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FOC라 그러든가 운영 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정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이 지휘소 훈련은 뭐 그런 시험에서도 제외됐다면서요? 저도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래는 뭐 이승만 대통령 아시다시피 유엔사한테 뭐 작전 지휘권 형태를 줬다가 나중에는 그 전체 지휘가 아니고 작전 통제권 형태라고 네. 일단은 이제 개념을 다시 정의했지만은 예. 유엔사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외국군 미군만 편성된 사령부였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한미 연합사로 가면서 이제 뭐 형식상 동등하게 한미가 이제 참모로 이게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해도 이제 유엔사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죠. 예, 근데 예. 유엔사에서 연합사로 넘어갈 때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예. 안보 차원에서는 조그만 실패가 뭐 크게 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해서 하는 건 맞는데 이번에 지금 밝혀진 전작권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전작권은 예. 연합사가 완전히 그냥 그 한국에 주도하는 미군 사령부고 예. 그 연합사 역할을 하는 한국군 사령부든지 합참해서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러면 한국군 단독으로 물론 미국이 옆에서 지도를 해주겠지만은 이 작전을 지휘할 수 있냐를 해야 됐기 때문에 검증과 시험을 봐야 돼요. 그건 예. 당연한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예.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연합사를 그대로 두고 현재 밝혀진 건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그 인사 명령만 교체되고 예. 어쨌든 간에 연합사라는 조직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건 자기가 시험을 내고 자기가 답을 쓴다? 예. 뭘 검증하겠다 하는 것도 예. 그 검증 계획 자체를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전 지휘권, 전작권 반환을 위한 능력을 시험한다는 것도 다 그 우스운 얘기고 사실 엄밀히 따져봐야 되는 문제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군인들은 1년 단위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 계속 같은 문제라도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예. 계속 해봐야 되는 건데 예. 노무현 대통령 때의 전작권 전환과 지금 전작권 전환 내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크게 다르다. 예,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네요. FOC도 사실 더 약화되고 예. 그 내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옛날 시험 문제만 더 추가해가지고 예. 그렇게 시험을 보는 형편이 아니냐 이거죠. 상황이 바뀌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전작권 반환 내용과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금은 반환이라 그러지만 상당히 약화된 의미가 있고 그조차도 지금 한미합동 군사훈련에서는 그것을 요번에는 좀 빠져 있다는 거죠. 자, 네.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이 모자를 3개 쓰고 있잖아요.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 한미연합사령관 모자, 유엔사령관 모자 3개를 쓰고 있어요. 근데 미래연합사는 뭡니까? 전작권 반환을 전제로 했을 때 미래연합사는 일단 유엔사 모자는 하나 벗지만 사람은 같은 거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직책에 또 하나 있어요. 예. 그 미군 선임 장교. 예. 그 미군 선임 장교는 뭐냐? 미 합참의 의사 결정을 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합참부장하고 상대할 수 있고 장관하고도 상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군사 지휘 체계는 단일화돼야 됩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직책을 쓰고 있으면 도대체 이 결정을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이냐 혼선이 일어나잖아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유엔사는 저 기능을 좀 바꿔야 된다. 예. 뭐 평화 유지를 하러 이름을 바꾼다든지 예. 아니면 유엔사를 하되 너는 정말 큰 차원의 평화 유지 예. 그 누구 사람 한 명 들어오고 나오고 뭐 우리가 타미플루 주는 것까지 막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북한으로부터 침략이 서로 양쪽에서 정전 협정을 무력화시키는 요소가 있느냐. 예. 그렇게 순수한 기능으로 좀 이렇게 제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전작권 반환 조건이 능력 검증의 3단계가 있잖아요. 예.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국군이 설령 운용 능력을 검증받는다 하더라도 남은 게 미국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정세 평가를 해요. 근데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 차원에서 중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끝내 미국이 전작권을 반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미국 분위기가 예. 이게 전작권을 주는 게 한미 간의 더 관계가 개선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조그만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낫느냐. 미국에서도 일부 입장이 갈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저번 정부에서 할 때는 전작권 우리가 갖는 게 내가 행동이 더 자유롭다. 예. 그 이익이 있다. 예. 그런 측면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걸 꼭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의 국익에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반미운동 같은 게 일어나면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순수한 군사적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한다. 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미국에서도 저는 이제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항상 어디 가든지 뭐 비둘기파와 매파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서로 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 국내에 강경파, 온건파가 있을 수 있는데 설령 온건파라 할지라도 주한미군이라는 한국 지배 간섭 도구를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주변 정책 평가에 있어서도. 자, 그런 점에서 이 정말 이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을 군사 주권 차원에서 반환받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데 우리 국민들도 한결같은 소망인데 미국은 계속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끝내 쥐고 있으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예. 전작권을 준다고 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 동맹이 깨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가정교사 같이 가정교사처럼 예.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집에서 숙식하면서 한국군이라는 학생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네. 근데 현재처럼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은 시험도 가정교사가 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시험을 가정교사가 쳐준다 그러면 학생이 공부를 왜 해요? 그렇죠. 예. 비싼 참고서는 다 갖다 놓고 예.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래서 네. 진짜 한국군이 강국이 되려면은 전작권을 가지고 부딪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네. 국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주변국이 다 백기를 들고 나자빠지는 그런 상황은 절대 없습니다. 네. 항상 어렵습니다. 네. 그 어려운 시험 문제를 그 학생이 풀도록 노력해야 학생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어이. 그리고 아까 말한 미국이 철수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우리나라에 아까 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미국이 필요한 형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유명한 상징이 있는 게 2차 대전 이전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대독일 군사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영국군 장군이 프랑스한테 물어봐요.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쯤 와주면 좋겠냐. 그때 프랑스군이 단 한 명만 와가지고 그 군인이 전쟁에서 죽으면 된다. 그러면 네. 영국은 자동 개입이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미국의 어떤 뭐 군사력 문제가 아니고 한미 동맹의 상징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의 상징성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현재는 무력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경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네. 미국과는 동맹으로 가까이 있지만은 중국하고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네. 중국하고도 서로 적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어느 네. 범위 내에서 우리 네. 국방 외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네. 한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자주성에 기초해서 네. 균형 외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한미 동맹은 수평적이고 대등한 동맹이 아니잖아요.
예속 동맹, 수직 동맹 아닙니까? 깨놓고 얘기해서. 그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못 살고 미국 아니면 정말로 이제 뭐 군사력도 열악할 때지만 지금은 이제 경제력, 그 다음에 뭐 F-35를 비롯해 가지고 웬만한 뭐 미국에 있는 무기체계는 다 가져온 이제 현재 군인에 비교하면은 옛날식의 두려움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 대신 또 뭐 이쪽 일각에서는 뭐 미군을 철수하라, 뭐 한미동맹을 완전히 없애자 하는데 그것도 좀 위험한 게 필리핀이 미군을 자기 땅에서 내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필리핀 섬을 무단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동맹이 만약에 필요하고 있었으면 중국이 그렇게 필리핀을 얕잡아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한미 동맹이라는 미국이 있다. 이런 든든한 뒷심이 있으니까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자는 거죠. 적절하게 활용하자 이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힘이 없이 미국을 활용하든 중국을 활용하든 항상 휘둘린 게 우리 역사였습니다. 자기 힘, 지금은 경제 대국이고 저 11위 경제력도 있고 군사 무기 측면이나 국방도 뭐 어느 정도 튼튼하니까 자주적인 이 군사 주권을 찾고 거기에 기초해서 중미 간의 덩거리 또는 균형 관계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오늘 시민 여러분, 이 미 대사관 앞입니다. 광화문에 한번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으니까 한번 산책 삼아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집회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지 공사를 중입니다. 어쨌거나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당당하게 주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더 배심있게 기울였으면 좋겠고, 임기 안에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 시기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북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서 결의의 꿈을 염원을 대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도 오늘 고맙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렇게 상세히 얘기해 주시니까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시고.